현재 지구 평균 기온, 해수면 온도의 분포를 보면 지난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도씨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해양이 지속적으로 데워지고 있다. 물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들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변동성인 엘니뇨, 라니냐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예상옥입니다. 저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는데 그런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해양이 과연 이런 기후 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과연 해양은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될 텐데요. 날씨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대기의 상태 예를 들면 기온이라든지 강수라든지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의 매일매일의 변화를 날씨라고 그러고 그런 날씨의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해양이 왜 중요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은 대기와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양은 대기에 비교해서 비열이 4배 정도 큽니다. 여기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단위 질량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해양의 질량이 대기보다 약 270배 정도 큽니다. 결국 이런 해양과 대기의 비열의 차이 그리고 질량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해양이 대기보다 가지고 있는 열 용량, 즉 열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대기보다 약 1000배 정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런 굉장히 가장 큰 열 용량을 가지고 있는 해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는 일정한 상태의 평균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평균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구 평균 기온 또는 현재 전 지구의 해양의 해수면 온도의 분포를 보면 지난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도씨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해양이 지속적으로 데워지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1년에 해양이 품어있는 열량이 2020년 이전 직전의 열량보다도 약 20제타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원자 폭탄이 수만 개가 터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해양이 지속적으로 그 열을 흡수를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해양에 축적되는 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기 중에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기에 이 물순환이 변화되게 됩니다. 해양이 지속적으로 열을 흡수하고 하고 있고, 해양에서 대기 쪽으로 막대한 열이 전달되고 있고,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순환이 변화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의 물순환이다. 그 물의 순환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홍수 또는 어떤 가뭄, 이런 어떤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대기 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홍수나 가뭄의 빈도를 넘어서는, 또는 홍수의 강도가 더 강화되고 가뭄의 강도가 더 강화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억을 돌아보면 한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는 홍수 사태가 있었고,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사례가 우리나라 지역만 하더라도 10번 넘게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해양에서 대기로의 막대한 양의 수증기 증발, 그로 인한 물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들,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가뭄이 강화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양이 마르게 되고, 토양이 마르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현상이 가미되게 되면 그 지역의 산불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주 산불이라든지 현재 미국 서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현상 배경에는 그 지역의 물순환의 변화, 즉 가뭄 발생 현상의 빈도 증가가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되게 궁금하죠. 최근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비율 자체가 다른 지역의 해수면 온도의 상승률에 비해서 약 1.5배 내지 2배 정도가 빠릅니다. 육지의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해수면 온도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대기의 어떤 순환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양의 폭우 또는 폭설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첫 눈이 내렸던 1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역대급의 그런 어떤 강설 현상, 폭설 현상이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연근해 지역의 해양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평균값보다 한 1.5도 내지 2도 정도 더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왜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이 해수면 온도가 다른 어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의 상승보다 이렇게 빠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 배경에는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해양이 그 열을 계속적으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태평양 10년 주기 변동성이라는 자연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연의 그런 자연적인 어떤 변동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긴 주기를 가지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태평양 10년 주기 변동성의 위상이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아시아 지역의 내륙, 육지의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데워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 지구 평균값과 비교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내륙의 온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보다 이 대기의 어떤 질, 즉 대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의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천천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의 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에어로졸은 기본적으로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기 중에 에어로졸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지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흡수된다, 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중위도에서는 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육지가 빠르게 데워지면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해양도 2차적으로 데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몬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름과 계절의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면 여름은 덥고 습하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고, 이런 어떤 날씨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몬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 몬순의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몬순뿐만 아니라 인도양 또는 어떤 열대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변동성 중에 하나인 엘니뇨 또는 라니냐, 이런 어떤 현상들 자체가 대기의 어떤 순환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일기나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변동성인 엘니뇨, 라니냐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기 순환을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따뜻한 이 남서풍이 유입이 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따뜻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3년 겨울, 그러니까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 우리나라 기온이 역대급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3년 겨울철에 발생한 엘니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년과는 다른 평균적인 어떤 강도보다 훨씬 더 큰 굉장히 강한 역대급의 어떤 엘니뇨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구름이 많이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사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사량이 크게 감소하니까 우리나라 전라남도 남부 지역의 이런 어떤 과일이라든지 어떤 밭작물들의 작황이 최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성장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작년 봄철에 과일값들이 폭등을 하게 됐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는 새로운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북극 지역의 변화입니다. 북극에 있는 어떤 해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북극 바다에 얼음이 있으면 그 얼음이 이 바다와 대기의 상태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빙이 점점 녹고 있거든요. 자, 바다의 온도는 아무리 차가워도 영하 2도씨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북극의 대기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영하 30도, 40도 전까지 내려가죠. 자, 그렇게 되면 북극 지역의 해양과 대기에 굉장히 큰 온도차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대기로 막대한 양의 열과 수증기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북극 지역의 대기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동성, 이전과는 다른 어떤 움직임, 이전과는 다른 어떤 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가 위치하고 있는 중위도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기온의 변동 주기가 4만 4원이라는 어떤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덥고 이런 어떤 특성을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북극 지역의 변화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비규칙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동아시아 위쪽에 있는 고위도 지역의 지면 상태가 또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우리가 시베리아 딱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눈으로 뒤덮여져 있는 1년 내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시베리아 지역의 눈이 급격하게 녹으면서 이제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눈에서 식물이 자라는 상태로 지면이 변화됐다. 자,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입니다. 눈은 대부분의 태양 복사를 반사를 하죠. 그렇지만 이 눈이 녹게 되면 지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빛이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그 지역의 지면 온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고위도 지역의 지면에 이 지면 온도가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그 지면 위에 있는 대기도 더워지게 되고 지면에서 대기 쪽으로 열이 또 전달되면서 그 지역의 순환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북대서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북대서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변화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우리나라 지역의 이 날씨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북대서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이 과거와 다르게 상승하면서 그 대기가 순환의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일기나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후의 예측성 이런 것들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어떤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 해결책은 대기 중의 CO2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주범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구가 해양과 이 지면, 특별히 식생, 나무라고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바다가 계속해서 대기 중의 CO2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바다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더 많은 양을 사람들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만약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0개여 개 이상의 이 나라들이 소위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를 발표를 하고 이 어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 미국이나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 기후과학계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는 게 기후 테크, 그러니까 클라이밋과 테크놀로지를 이 두 개를 합성한 신조어인데, 기후 테크라는 어떤 분야, 기후 테크라는 어떤 신기술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기 중의 CO2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CO2 농도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어떤 분야도 있고요. 또는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는 것. 탄소 중립 사회를 넘어서서 어떻게든지 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이 현재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 위기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고, 기후 위기 자체가 현실이라는 인식, 이 인식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솔직히 어떤 극단적인 이상기상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작은 영역에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는 이런 어떤 좋은 지구, 안전한 지구,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물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